예,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별로 제가 여쭤보기 전에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대선 이전에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워딩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훈풍이 불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도 약간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 느껴지고 있고요. 좀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아쉽죠. 다우랑 나스닥은 지금 9월 달에 기록했던 전고점까지 상승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좀 아쉬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다우 나스닥이 여기서 신고가를 넘겨주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따라갈까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데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그동안 계속 달리던 고객 예탁금하고 신용융자가 잠깐 주춤거립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55조, 50조 여기서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이 9월 달부터 나오고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60조를 돌파를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그 주식형 수익증권이죠. 그 요즘에 그 운용사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는 게 자꾸 고객분들이 돈을 빼가세요. 예. 여기도 지금 하나금융투자 옆에 있지만 자꾸 돈을 펀드로 환매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그 보유를 하려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언론에서 제가 인터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형 수익증권이 반등을 급하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간접 투자에서 빼서 직접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 고객 예탁금을 빼가지고 다시 이것만 본다면요. 고객 예탁금을 빼서 다시 지금 주식형 펀드를 넣고 있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점 돌파를 다우 나스닥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 자금 상황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펼쳐질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그 바이든과 트럼프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이기고 있던 지고 있던 부양책 합의를 해줄 이유가 아무도 없죠. 양쪽에서. 왜 해주겠어요? 해주면은 누군가는 지금 좋아져요. 장이 좋아지면은 지지율이 좋은 사람도 좋은 거고 장이 좋아지면 또 지지율을 지고 있는 트럼프도 좋은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지수가 올라간다. 바이든 되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도 부양책 합의를 안 하고 계속 미룰 거예요.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루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부분도 안 나올 것 같고 좀 호재가 없네요. 예. 하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누가 되든지 간에 대선 이후에는 그래도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후에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전반적인 불확실성도 좀 꺼지지 않을까 싶고 그 앞에서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공여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일정 부분은 그 공모주 때문에 돈을 넣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하다 보니까 이제 SK바이오팜 지나갔고 카카오게임즈 지나갔고 빅텐터도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으면서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직접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빅텐터가 지금 시초가 이하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어떤 관성 때문에서라도 따상은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긴 있었는데 네. 좀 냉철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바로 전 코너에서도 되게 자세히 여쭤보시던데 저는 그냥 원래 안 좋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빅히트는 공모를 받으신 분하고 받으신 분 플러스 아미 분들의 영역이세요. 예. 아미 분들이 이거를 액세서리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한 주는 꼭 소유를 해야 되는. 꼭 빅히트 그 멤버들의 사진처럼 예. 하나를 보유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격이랑 상관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보유하실 거죠. 예. 그런 분들 빼고 이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리해요. 이런 비유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SM하고 JYP하고 YG가 그동안 계속 갖고 왔던 열매를 빅히트 상장으로 인해서 불꽃을 터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일 파티 할 때 제일 신날 때 긴장될 때는 언제예요? 그 폭죽을 터뜨리기 그 전 시점. 근데 이건 이미 땡겨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 나간 거를 잡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빅히트가 상장해서 지금 방시혁 대표는 돈방석에 앉았고 지금 BTS 멤버들도 다 주식을 보유했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반열에 올랐지만 이거를 지금 상장 당일날 사는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사실 얘기는 많이 나온다는 게 그냥 가십거리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당분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보지 않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는 빅히트엔터의 그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아, 그거는 좀 어렵죠. 이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가치를 높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싸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비싸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 사실 SM 엔터테인먼트의 보아 씨가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을 찍고 북미로 가기가 어려웠던 거는 지금 약간 동양 그룹에 대해서 조금 안 좋아요. 북미랑 유럽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BTS가 뚫어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지금 이 공모가와 상장일 당시 가격에 다 반영이 됐어요, 이미.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더 높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함부로 예측하긴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SK 바이오팜의 길을 조심스럽지만 길을 걷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SK 바이오팜 한번 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흐름들. 네, 예. 네, 이거 뭐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아미분들이 지금 뭐 오늘 생중계도 최초로 하셨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예. 그러니까 최초인데 그만큼 기대가 큰 거는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기대가 오늘 포텐을 오늘 한 방에 다 터트린 거예요. 이미 그 폭죽 안에 있는 실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 실을 주워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던진다고 해가지고 뭐 기분만 좋지 뭐 터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SK 바이오팜처럼 상당 기간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네, 오늘 생중계도 하고 뭐 신나게 폭죽을 터뜨렸으나 개인 투자자들 지금 공모주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1억 넣어서 2주? 2주 정도 받으셨을 건데 네. 좀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뭐 오랜 시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SK바이오팜이 지금 2010년 7월 달 상장해서 지금 한 3개월 지났죠. 빅히트도 한 3개월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전에도 공모가 산정 때부터도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던 만큼 이런 고평가 논란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재평가를 받은 이후에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히트에 대한 현상들 다시 한번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쪽으로 골판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간간히 나옵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잘 좀 잊고 있었던 때 이렇게 보면 골판지 관련주들이 뭐 급등하거나 막 위로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좀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근데 하시는 분들만 하실 거예요. 이 그 골판지 업체가 저평가됐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정통 가치 투자를 표방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치 투자 하우스에서도 변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투자 밸류 자산 운용에서 뭐를 보유를 많이 하냐면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YG 엔터테인먼트 보유를 많이 하세요. 원래 정통 가치 투자를 하시던 분들인데 그건 왜냐면 요즘에 모바일 폰만 펴도 PER, PBR이 몇 배인지는 0. 몇 초 만에 아실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오늘 오르는 삼보판지의 PER은 4배예요. 그리고 PBR은 무려 0.3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나 엔터테인먼트처럼 PER, PBR을 안 쳐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성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오르는 게 이런 시장이 조정받을 때를 이용해서 약간 틈새로 오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이런 데일리 방송에서 이거를 뭐 주력으로 하라고 권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도 적고 이렇게 PER, PBR이 낮은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지를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런 종목이 있고 성장성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지금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분들이 힘들어요. 국밥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먹기가 힘들다. 그럼 누가 유리하냐면 그 페이지들을 싸게 사서 원료로 삼는 제지업체들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 지어소프트 같은 종목 아시죠? 오아시스를 운영하는. 이런 새벽 배송이 생기면서 택배가 더 많이 활발해졌어요. 그러면은 앞에 원료 마진은 넓어지고 뒤에 팔리는 거는 성장이 더 되니까 당연히 뭐 박스를 많이 만드는 삼보판지라던가 아세아 재지라던가 뭐 테린 포장이라던가 이런 게 급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호가창만 펴보셔도 아세요. 뭐 이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거래량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아요. 지금 삼보판지 한번 펴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뭐 91주, 29주, 10주 막 한호가에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오늘 7.47%까지 올랐다가 막 이런 거를 막상 사려고 보시면 내가 충분한 물량을 담기가 그래요. 충분한 물량을 담으려면 그냥 무리해서 그 윗 호가에 있는 거를 잡아먹으셔야 되는데 그거 잡아먹으면 불리하죠. 높은 가격에 높은 평단가에 사버리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제지업종을
원래 노리고 있고 이거를 미리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건데 우리가 방송에서 특징주라고 해서 오늘도 분명히 모든 방송에서 나왔을 거예요. 오늘의 특징주 제지업종. 자, 그걸 보고 제지업종을 살려고 한다? 상당히 어려워요. 공부가 안 되고 맨날 바이오 종목만 하시다가 갑자기 이거 특징 종목 해가지고 제지업종을 산다? 절대 성향도 안 맞고요. 이거 사면 바로 그 계좌가 힘들어지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골판지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것뿐이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투자 영역은 좀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워낙 뭐 호가창으로 봤을 때도 매수매도 다 쉽지 않은 상황일 테고 그리고 워낙 또 변동성도 크고 급등 흐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판지주 이렇게 살펴봤고 배당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배당주 가지고도 참 여러 가지 전략이나 바라보는 그 특정 뭐 기업들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배당주 전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배당주 전략이 조금 뭐라 그럴까 후퇴됐다고 해야 되나? 지금 배당주가 매력이 뭐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한국기업평가랑 이크레더블이라는 종목인데 그 신용평가 회사 중에 3대 신용평가 중에 피치라는 회사 아시죠? 네. 그래서 앵커님도 많이 그 방송에서 언급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피치가 뭐 어저께 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렸다 내렸다 그 피치가 바로 한국기업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 대주주가 맨날 배당으로 매년 저렇게 많은 돈을 챙겨간다. 나쁘다. 우리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노예가 되기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자본주의 노예라고 그러면 그런데 자본주의에 동참을 해서 수익을 같이 얻고 싶다고 하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피치가 한국기업평가를 통해서 배당을 매년 그렇게 많이 받아간다? 그럼 예를 들어 나도 한국기업평가의 주주가 되면 그럼 나도 같이 그거 주주의 이익을 향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국기업평가라는 주식이 있고 기업이 있고 한국기업평가는 말 그대로 기업을 평가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막 폐업이 일어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폐업하면 새로운 회사가 또 생기죠. 그럼 새로운 회사를 또 평가하고. 너무나 안정적인 회사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가 배당률이 얼마냐면요. 14.73%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컨센서스에. 14.73%예요. 엄청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도 34%가 나오는 엄청난 기업이고요. 피치가 한국기업평가를 소유하고 있고 한국기업평가는 이크레더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괜찮아요. 이것도 4%에서 5%를 줘요. 그리고 이 이크레더블은 영업이익률이 42%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영업이익률도 높으면서 배당도 많이 주는 주식. 저는 이런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낮고 성장성이 없는데 배당만 많이 주는 주식들 있죠. 예를 들어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선호하는 배당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기업평가나 이크레더블 같은 이런 스타일을 지금 보유를 하셔서 연말 그 배당 기산일까지 보유를 하셔가지고 내년 4월 달쯤에 자기 계좌에 들어오는 배당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 전략과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이 나왔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오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